여기를 잠시 보시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순신이 전투를 했던 이 남해 앞바다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은 이곳 거제 옥보 앞바다에서 이 서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 진해 앞바다인 이 하포에서 승리를 이끌고 이 경남 고성의 적진포에서 일본군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북선을 띄웠던 이 사천해전, 그리고 이 통영시 미륵도의 이 당포해전, 또 경남 고성의 이 당항포해전, 거제의 이 율포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이후 일본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순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곳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일군 후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진해 앞바다인 안골포에서도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이후 이 정유재란이 이 발발한 1597년 이 이순신은 이 어란포 해전 그리고 벽파진 해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이 울돌목, 즉 명량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해 이순신은 이 저리도 해전을 거쳐서 예교성 전투, 그리고 이 하동과 남해 사이에 있는 이 노량 해전에서 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순신의 이 빛나는 23전 23승. 자,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고 또 이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1592년 5월 4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20여일, 드디어 이순신은 휘하의 전라좌수군에 출전 명령을 내린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의 판옥선 24척과 경상우수사 원균의 판옥선 4척으로 연합함대를 꾸렸다. 처음 일본군을 발견한 곳은 거제의 옥포. 당시 일본군은 30여 척 이상의 배를 포구에 정박시킨 채 노략질에 한창이었다. 이순신은 정박 중인 일본군을 선제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옥포는 많이 넓고 깊어서 기습 공격은 불가능했다. 일본군도 진격하는 조선 수군을 발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옥포만을 애워싼 이순신. 그에게는 첫 전투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이순신은 원거리 포격전을 선택했다. 적의 조총 사거리 밖에서 일본군을 제압하려는 전술이었다.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조선 함대는 일제히 총통을 발사했다. 조선 총통의 위력은 대단했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한나절이 채 걸리지 않은 전투에서 적선 26척을 격파했다. 반면 조선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이자 완승이었다.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그날 오후 적선 5척을 더 격파했다. 진해 앞바다 하포해전이었다. 다음 날인 1592년 5월 8일, 이순신은 지금의 경남 고성 땅 적진포에 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역시 강력한 포격으로 11척의 적선을 격침시켰다. 첫 출전 3번의 해전에서 압승을 거둔 조선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이순신에게 무기력하게 패했을까?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는 조총. 실제로 조총은 놀라운 신무기였다. 지금도 일본에는 조총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鉄砲ですね。これは普通の兵士、足軽と言われる兵士が使う鉄砲で、口径も大きいです。で、朝鮮半島ではウルサン城で使われた鉄砲がこれと非常に近い形式の鉄砲です。 당시 일본군 조총의 위력을 말해주는 증거들. 統制不足と言われますけれど、厚い鉄板を何枚も重ねて、作ってあります。しかしやはり銃弾には耐えきれませんで、こうして前後ろとも弾丸が貫通してしまいます。もう鉄砲にかなういかなる防具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火蓋を切り 그러나 이런 조총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発射します。 그것은 바로 사거리였다. 조총의 최대 사거리는 250여 미터. 반면 조선 총통의 사거리는 최대 900여 보, 약 1km에 이르렀다. 이런 사거리의 격차는 전술의 차이를 가져왔다. 일본 수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전을 붙인 다음에 조총 사격을 하면서 제전을 붙인 다음에 백병전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부분인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 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의 어떤 조총 사거리 밖에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함포를 이용해서 먼저 공격을 하고 점차적으로 포위망을 좁히면서 적을 이제 격파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의 총통 중 가장 큰 천자 총통. 무게 34kg의 대장군전을 발사했다. 조선 수군이 발사한 철안 등의 발사체도 매우 위력적이었다. (1km를) 날아간 발사체들이 명중할 경우 일본군 전선들은 여지없이 격침되었다. 당시 조선 총통의 뛰어난 성능은 사실이었을까? 실제로 당시의 총통을 복원, 발사해 보기로 했다. 먼저 화약을 넣고 경목을 끼워 폭발력을 유지하게 한 후 대장군전을 장전, 발사했다. 화약량을 적게 조절해 시험 발사한 대장군전은 약 500m를 날아갔다. 위력은 대단했다. 대장군전이 떨어진 곳에는 땅이 약 50cm 이상 패였다. 조총에 비해 월등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진 조선 총통. 이것은 실제 전투에서 일본군을 제압하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대형 무기, 바로 총통이 있었던 것이다.